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로 아직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도 모르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언제나 예쁜 집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망이었으나 아무래도 그런 행복이 쉽사리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쩌다 고아 같은 운명인지 또는 인복이 없는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혼자인 제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와는 달리 이전에는 혼자 있는 것을 정말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을 만나고서도 결국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일까 생각하지만 원초적인 외로움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차라리 버려진 것보다 나음부터 고아인 게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을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그 말이 공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이라도 사랑받아본 기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해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 한켠에 사랑을 품고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저는였어요. 항상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이 이런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이제는 제 입에도 실어서 올리기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전 남편이지만 처음에 그 인간을 만났을 때는 제게 구원자가 되어줄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빨린 거짓말에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그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인 재홍 씨는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만났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요. 회사에서도 같은 여성 동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제 살을 걱정해주고 챙겨주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재홍 씨였습니다. 나보다 한 살 많았던 그 사람은 친구 같으면서 오빠 같았고 여러모로 저에게는 정말 많은 위로가 되던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왕따당해 늘 혼자 밥을 먹던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일하며 챙겨주기도 했고 심지어 아플 때 출근하지 못한 날에는 약까지 산다며 찾아와 주었던 것을 제가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런 관심이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누구인지 모르는 버린 부모들은 나를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나마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까지도 저를 외면당했던 탓에 그런 지경까지 된 것 같아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삶의 의욕을 많이 잃은 상태였어요. 살아봐야 될 이유가 없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서 살면서 뭐를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죽음까지 고민하던 시기였죠. 그럴 때 제가 마지막 삶의 끈을 겨우 붙잡을 때 저를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 다름없이 재홍 씨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관심에 저는 당연하게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주니 기뻐서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재홍 씨에게 모든 걸 맞추고 배려하며 희생적인 만큼 지극히 순진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만큼 내 역시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30쯤 만난 우리는 1년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저를 딱히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조용히 무시를 하셨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댁도 돈이 없어서 우리 집 아들에게 집을 구해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가 고아라는 이유까지 들어오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셨죠. 불행히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온종일 바닥에 엎드려 살았습니다. 결혼 후로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로 가정주부가 되어 시댁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살림을 하고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을 챙겨주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은 가난한 시절을 보내며 많이 힘겨운 시기를 겪은 분들이라 이른 나이에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아프다며 병원을 다니며 고혈압을 앓았고 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조차 불편해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난한 처지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현재는 더운 중에도 생활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아프셔서 사실 거의 모든 여자들이 꺼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고아인 제가 그 집에서도 무시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시아버지의 병수발은 힘들었지만 퇴근 후 남편과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피로가 풀리곤 했어요. 남편은 집에 있는 저를 보며 고생이 많았다 며 매번 감사의 말을 해주었고 그런 남편만 있다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정한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그저 다정하고 가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연애할 때에는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하게 굴던 남편이 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픈 부모님을 떠넘기고 밖으로 나돌기 좋아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슬퍼 마시는 한량이었습니다. 돈도 별로 벌지 못하는데 왜 그리 해야 하는지 근거 없이 나서는 것을 선호하고 밖에 나가서 술값을 비싸게 내고 카드값을 못 메워서 빚을 만들고 그 빚의 이자에 헤매며 살던 한심한 논팽이였어요. 게다가 믿을 만한 부모도 없었고요. 돈 한 푼 없는 집 구석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고 계속 일 시키면서 나를 힘들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능력은 없이 욕심만 많은데 얼마나 곤란한지 남편 덕분에 알겠어요. 방 2개짜리 좁은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에도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그 작은 집에 계속 빚만 늘리는 남편 덕분에 저는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남편이 사고를 치고 돌아오는 날마다 시부모님이 항상 제 잘못인 듯이 하셨어요. 너가 채용 안 말리는 거 뭐 했어? 내가 내조를 잘했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고아를 데려온다니. 하물며 남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손해만 가하는데 내가 뭐 자신 있고 밥을 줍느냐? 나의 살아온 삶 내내 내 미덕을 보지 못할 거야? 집안 살림은 전부 내가 다 맡고 시부모님의 건강도 돌보고 돈을 벌기 위해 부업까지 하는데 내가 그런 것을 못 참아 하는지 시부모님은 나에게 자식의 잘못까지 남이는 걸로 드러내시는군. 그래도 그때는 착한 며느리로서 병에 걸렸는지 그런 시부모님의 말씀도 마지못해 듣고 있었어. 내 마음이 상한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며 둔한 남편은 나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는군. 돈 때문에 고생하며 다니느라 여친 문제까지 만든 내 남편. 시작했을 때 남편의 여자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여자를 부르는 술집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찌할 바인지 처음에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받아줄 수가 없어서 남편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믿었던 적도 있었죠. 남자들은 보통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남편이 달래며 말하자 저는 단순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런 일은 종종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조심성이 없는지는 모르지만요. 남편이 헛짓거리를 너무 자주 해서 걸린 적이 많습니다. 술집을 자주 다니는 습관이 있었고 어떤 모임에서 애인을 만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올 정도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돌본다면서 아는 동생으로 소개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둘은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때부터는 남편을 따져서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여자는 뭐야? 아이, 그냥 아는 동생이니까 별 다를 게 없는 거라면서 왜 그런 거야? 그냥 동생이라며 별것도 아닌 일을 가졌다고 왜 그래? 그냥 동생이랑 둘이 여행 다녀왔다고? 여보, 자기야. 해 지금 나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든 말든 그건 당신의 마음일 뿐이죠.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남성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여성을 만나면 이혼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 줄도 몰랐는데 혼자 시부모님을 모셔서 욕을 먹고 그 힘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비웃듯 다른 여성을 만나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나서요. 자신이 바람을 피거나 다른 일을 하던 나 때문에 힘들게 이룬 집을 쉽게 부술 수 없을 것을 잘 알고 있던 거예요. 배신감이 들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의 말처럼 그때의 나는 이혼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가정이 정말 큰 의미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서야 저도 보통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 평화를 깨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남편의 잘못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제발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이외에는 제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 눈치를 더 이상 살피지 않기 시작했고 결혼한 지 약 3년 후부터 남편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 때문인 것 같아요. 쫄딱 말아 먹으면서부터인 것 같네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을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남편은 부쩍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매일 짜증이 많아졌고 시부모님 계신 밥상머리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늦둥이 아들 앞에서 꼼짝 못하시던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말리지도 못하셨고 제가 말리려고 해봐야 남편에게 제 말은 귀띔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남편을 말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은 나날이 성질이 고약해져 갔어요. 언젠가부터 집안에서 대놓고 쌍욕을 하곤 했고 화가 난다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자기를 참지 못한 채 손을 내몰더니 자기에게 말대꾸를 하다가 그렇게 남편에게 머리를 맞은 날 나는 처음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맞은 것이 그리 아프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서 손을 휘둘렀는데 그저 스쳤을 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 지금까지 참아왔던 어떤 고통보다도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만큼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맞아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혼을 고려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에 대한 결심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적도 없고 결단력도 없는 저에게는 이혼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무서웠고 이후로도 끔찍한 결혼 생활을 견뎌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더 거칠어진 후에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낸 뒤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사 때 올릴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성심껏 하려고 노력해도 몇 가지 음식을 겨우 준비했는데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고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냐며 난리를 피는 겁니다. 너는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사까지 허투루 차리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는 뭔데 우리 집을 무시해? 자기 자신이 자기 아버지의 제사 날짜까지 잊었는데도 저런 태도를 취한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조금 논쟁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사상 앞에서 기어이 저를 때렸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며 제사상이 뒤집어지고 몸이 골골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마저 제 탓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얻어맞고 인간다운 대우도 못 받을 거라면 차라리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길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이혼은 아마 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집이 싹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명의로 다른 빚까지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집에서 제가 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과 위자료라도 받아보려 했지만 무직 상태라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좋은 변호사를 고르고자 하는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돈은 포기하고 이혼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저는 궁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구석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이혼한 뒤에도 처지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은 그 집에서 희생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로 작은 가게를 하나 둘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까지는 그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제사도 치러주지 않을 뿐더러 그 앞으로 도맡아야 할 빚까지 나눠야 한다고 하니 더 빚을 지는 것보다는 빈손으로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이혼하면 어쩌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어디 친정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해도 친정집에 가거나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어릴 적 고아였으므로 그나마 가족이라도 부르던 남편과 이혼 후에는 돕는 손이 없었지요. 이 사실이 다시 느껴지면서 서러웠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이혼이 낫다고 생각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후 다양한 일을 해야 했어요. 예전처럼 공장에서 일하는지도 해보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식당에서도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도둑질 등을 배웠다며 제가 살림을 일부러 변호하게 된 것 같아요. 공장 일보다는 집안을 도우는 일이 더 나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나는 일일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몸은 피곤하긴 해도 꽤 버틸 수 있었어요. 시집살이를 할 때는 돈 한 푼 못 받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일하는 만큼 돈을 받다 보니 일하는 게 즐겁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돈을 벌어서 집을 진작 산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 또 다시 그 망나니 같은 놈을 만나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속상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일까 싶었지요. 애초에 제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놈을 볼 일도 없으니 복수라고 제대로 해볼 기회도 없이 갈라선 게 아쉽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구나 제가 일하러 간 집에 전 남편이 떡하니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집은 강남 부촌으로 알려진 곳으로 입구부터 경비가 철저하고 어마어마한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에 전 남편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는 더욱 놀랐어요. 돈 한 푼 없어서 위자료를 못 주는 인간이 몇 년 동안 그렇게까지 팔자가 피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하러 온 사람인데요. 제가 일하러 간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 전 남편이 나와서 제 눈을 의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본에 다니고 있었더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전 남편과 음악 팬의 모임을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전 남편한테 평생 안 봐도 될 줄 알았던 인간한테 볼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인간을 본 때부터 내 목소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혀버렸어요. 그 사람을 본 순간 어째서 여기 있냐고 질문했더니 나를 보자마자 놀라서 이미 달려오른다고 하니까요. 어째서 넌 여기 있어?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알고 있는 거야? 그대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너 어째서 여기 있어? 너 어째서 여기 살아? 너 몰래 나를 쫓아온 거야? 너 이유가 뭔데 나에게 돈을 뜯어가려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너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난 이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그 인간을 보고 나서 우리 모두가 실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흐름이 운명인지 이런 지겨운 인연은 진정 없다고 생각해요. 내 전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놈을 이렇게 만나다니요.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음 믿어주세요. 요약하자면 이 모든 것이 너무 놀라워 미처 말이 나오질 않았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이어서 전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공감하는 마음으로 너를 보게 되니깐 심장이 쿵쾅거린다거나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다시 봤더니 아프다. 머리를 어제 남편을 향해 티를 내며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말 좀 해봐. 당신이 여기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럼 다른 사람 집에 놀러 오겠지. 너 오늘 청소하러 온다던 아줌마였어. 진짜 재수가 없네. 어제 내가 여기로 왔다는데. 나야말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 뭐야?
전에는 돈 한 푼 없다고 빚만 떠넘겼는데 지금은 무슨 재주로 몇 년 만에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거야? 당신이 나한텐 거짓말하고 이혼한 거야? 그래. 당신이 여기서 산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비싼지 확인하려고 울거나 불거나 할 필요가 없어. 단지, 그러면 왜 여기 있어? 내가 모르는 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비싼지조차 모를 거야. 자가 말도 안 되고 월세면 더욱 말이 안 될 거야. 그나마 남은 집도 다 팔아버리면 돈도 안 되던 게 더 이상 남지 않아. 그 빈털터리로 불리던 놈이 어떻게 이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 솔직히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 놈에게 속았다고 느꼈어. 돈이 있던데 날 위해 아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건 이상했어. 돈이 있고 이런 집에서 요구하는 게 되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이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여력은 아니었으니까 설마 로또라도 당첨된 건가 싶었는데 순간 그날 예약자의 이름이 여자 이름이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 전 남편의 이름으로 예약이 됐더라면 제가 이렇게 당황할 일도 없었겠죠. 분명 집에 들어올 때도 그 여자의 이름을 대고 들어왔으니 아마 이 집은 여자랑 같이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제서야 전 남편 손에 결혼 단지가 보이더라고요. 뭐야, 설마 당신 재혼했어? 그동안 무슨 소식이야? 너랑 나랑 이혼 동안 벌써 3년이 다 돼갔다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재혼을 했구나? 당신이 어떤 사정으로 재혼을 한 거죠? 당신은 개차반인 사람이래요. 누가 당신을 빚가리라고 만나주겠어? 아니 입조심 좀 해. 내가 무슨 개차반이야? 게다가 빚은 이미 다 갚았어야지. 내가 너랑 이혼하고 계속 빚 속에 있을 줄 알았냐? 너는 뭘로 그 많은 빚을 다 갚았어? 뭐, 또 사업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머니가 뭔가 남겨주셨어? 그런 건 내가 알려면 안 돼. 현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 나도 너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있었어. 너와 헤어지니까 삶이 더 술술 풀리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너는 나랑 헤어지고 이런 거 잊었나 봐. 입고 있는 꼬라지도 그렇고 오늘도 여기 청소하러 온 거 보니 살기가 꽤 팍팍한 모양이야. 그게 누구 때문인데 결혼 생활 내내 식모처럼 부려먹어 놓고 빈손으로 이혼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청소하러 다닌다며 비웃는 전 남편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미 낳을 때부터 가지고 있지 못한 자존심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전 남편 같은 놈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보니 정말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인생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저는 인간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게다가 그놈이 저를 비웃고 이런 집의 주인 행세하는 것도 억울했고요. 이 집에 살면 무슨 일을 하겠다. 그 속은 여전해 보이는데 그래서 재혼하려는 와이프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겠지만 뭘 어떻게 접해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그 여자도 참 불쌍하다. 너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 여자야? 야, 내가 좀 받아줬다고 하니까 기어오르나? 이게. 예전처럼 때려눌래야 제 정신 차리겠네. 그런데 이것도 보니 너 혼자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신경질을 내고 다녔지만 꼬리를 뽑아라. 개 꼬리를 뽑아라. 얼굴은 가리고 왜 저질러. 드잡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야. 편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시나요? 당신 저를 협박하고 있다고요.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 이러고 있어요. 새 부인에게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오면서 나도 부인의 얼굴을 좀 보겠어요. 리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말이에요. 재혼을 해서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성질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대체 왜 그 여자가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부인 얘기를 꺼내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변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우리 와이프를 만나 이렇게 사람을 놀리고 있어? 됐으니까 얼른 꺼져. 꺼지긴 뭘 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냥 가. 차비 주면 되겠냐. 거지년아. 5만 원 받고 떨어져. 전 남편은 자기 집에 무슨 짓을 할 줄 아냐며 청소도 하지 말라고 돌아가라 했대. 어차피 날 불러온 사람이 자기도 아니고 그쪽 와이프라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도 자기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차비라며 5만 원을 던지며 내쫓으려 하는 거야. 그 인간을 상대해 별별 소리를 들어봤지만 저를 거지 취급하며 돈을 던지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자기 앞에서 껌뻑 못하는 전처로 인식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서도 집에서 순순히 나갈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러자 그 놈이 억지로 저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일하고 돈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무슨 말이 많아. 너 경찰을 불러라 하겠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요. 당신은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거짓 취급하는 사람 맞겠어요.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나가줄 텐데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말했듯이 당신에게 가볼 거야. 돈을 벌지 못해서 공차가 되어야 한다면요. 당신의 아내를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같이 살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전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저를 물러뜯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제 팔목까지 붙잡아 끊임없이 끌어내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나만 좋은 말로 물러나라고 말했을 때 떠나야지. 너가 자초한 일이니 알겠어? 라고 했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 남자의 아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이한 타이밍에 숨속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은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고 마치 제가 직접 먼저 가겠다고 알릴 때의 문제 해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에 나는 제 전 남편에게 나름대로 복수를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 남편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 인간에게 싸대기를 날렸어요. 얻어맞은 전 남편은 그제서야 잡고 있던 나의 팔목을 잡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전 남편의 아내는 놀라서 눈이 빠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어버렸어요. 따라서 부디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니 나는 억울한 사람처럼 고개를 파묻고 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두 사람 모두 당황했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자신의 아내 모습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전 남편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할 것이고 처음 만나는 전 남편의 아내는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겠죠. 아마 자기야, 지금 상황이 뭐야? 이 사람은 누구야? 아, 별거 아니야. 오늘 청소하러 온 분이야. 그 청소하러 온 아줌마야.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왜 그렇게 급하게 들어왔어? 벌써 퇴근했잖아. 피곤했구나. 그러니까 어서 들어가서 쉬어야지. 여기 정리하겠으니까 너는 들어가서 쉬어. 응,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청소하시는 분이 왜 너를 때리고 갑자기 울고 있어? 혹시 당신이 어떤 짓을 했니? 거길 왜 정리 안 하냐고 했는데 돌아가라고 했더니 화가 나셨는지 그럴 것 같아. 이유는 모르지만 제 전 남편은 내게만 예민한 것 같아요. 변명만 늘어놓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누구를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부모한테도 불만 있으면 소리질러 하는 애가 와이프한테 상습적으로 말이죠. 그 순간에 제 전 남편은 어떻게 그런 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아마도 집주인은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여자가 방 안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의 전 남편보다 나이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바람을 피더라도 꼭 한참 어린 여자들만 만나던 놈이었으니 갑자기 취향이 바뀌지 않고서야 연상에게 끌렸을 리는 없다 싶었죠. 그럼 결론은 그 여자의 재력이 탐이 났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빚이 한 번에 정리되고 그 인간이 그런 집에서 사는 것도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 옛날에 저놈이 지나가던 말로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지인 중 한 명이 나이 많은 이혼녀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돈이 많은지 기둥서방처럼 와이프에게 빌부터 산다며 그걸 무척 부럽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놈이 그때의 꿈을 이뤘을지도 몰라요.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기요, 왜 울고 계세요? 여보이, 아줌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내보낼게. 응, 아이가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일하러 오신 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부른 사람을 그냥 내보내려고 그래? 아니, 내가 보니까 일을 너무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내려고 그랬지. 청소는 그냥 내가 할게.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은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죠. 청소를 내가 안다고? 웃기시고 있네. 내가 무슨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 놈이 평생 지가 처먹은 밥숟가락 한 번 씻어본 그러자. 제가 그 인간과 아는 사이라는 걸 알아챈 전 남편의 와이프가요. 깜짝 놀란 채로 저에게 물었어요. 뭐야, 설마 두 사람 아는 사이야? 라고요. 그쪽, 제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조금 전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안 그래도 사모님을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나를 왜요? 그 전에 두 사람 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희 아는 사이예요. 사실 그 사람은 전 남편이세요. 뭐라고요? 제 전 남편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당신은 결혼했었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진짜 이 아줌마 뭐 하는 거야? 얼른 안 꺼져. 나 이젠 예전에 그 멍청한 여자가 아니에요.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사모님, 인간에 속지 마세요. 제가 이 인간과 몇 년을 살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알아서 찾아온 건 아니에요. 제가 그놈과 이혼하고 청소일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사모님이 날 부르셨어요. 우연히 우리 집을 왔다고요. 아니, 근데 전철안이 자기 총각이라 그랬던 거죠. 알고 보니 그놈이 심지어 자기가 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그놈이 한 거짓말이 어디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이 더 이상 속는 일이 없도록 그 인간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진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인연인 모양입니다. 원수 같은 놈을 여기에서 만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사모님, 제가 제 전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 여보, 전혀 다 거짓말이야. 들을 필요도 없어. 아, 전 남편은 무슨 전 남편인지 모르겠어. 그 사모님은 제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찝찝한 표정이셨지만 이미 전 남편도 믿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았어요. 당신은 조용히 있어요. 먼저 말 좀 들어주세요. 그래요. 만약 그쪽이 나의 전 남편이라면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아니요, 여보.
그 여자의 말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응, 당신이 그 여자의 입을 막으려는 것을 보니 들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걸까 봐요.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에게 말할 것도 한참 많으니 그건 나중에 다 들을게요. 우선 이쪽 이야기를 듣고요. 다행히도 사모님은 말이 안 통하지 않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니 답답하게 그 인간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던 제게 달리 그 인간을 이렇게 휘어잡고 살아가시겠지만요.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전 남편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의 와이프 앞에서 나는 내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것은 참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워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 사서 그런 사람을 만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이 창피스러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매정한 사람인지를 얼굴에 맞서 욕을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 역시 그런 사람을 속아 만난 것이 마땅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용하려는 생각만 하고 사람을 속여서 자기 부모를 나에게 대신 만나게 하고는 자기는 나가서 여자들을 만나 다니고 사업을 한다며 돈을 써 대접하고 다닌답니다.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게다가 그것뿐이에요. 여자에게 손을 올리는 것을 어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손찌검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자 했더니 가진 건 빚뿐인 사람이었다고 위자료도 주지 않았던 놈이에요. 그런데 이런 놈이 재혼한다니 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불쌍해질 것 같아요. 내가 방금 한 말이 다 진실이에요. 여보, 당신 전처의 말이 맞아요. 맞긴 뭐가 맞다고 그 여자가 우리 사이를 역설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 말이에요. 아니, 애초에 내가 그렇게 개차반이었음에도 그 여자가 지금 내 앞에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이 애도 지금 내가 만만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니야. 그때는 군말 없이 살았던 게, 그래. 그럼 일단 부부였던 건 맞다는 거네. 아니, 그것이 진짜였어. 잠깐 살았었어, 아이. 부부라니, 그런 말이 어울리지도 않는 사이야. 우리 부모님이 아프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지. 아, 부모님. 간병하느라 빚을 졌다 그러더니 정작 간병은 전처가 있다는 거네. 그럼 그 빚은 다 뭔데? 역시 그 사모님은 저와 다르신지 그놈이 하는 말 하나하나 허점을 잡아 캐묻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이랑 살면서 한참 만에야 그 인간이 쓰레기란 것을 알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똑똑한 분이 왜 전 남편 같은 인간을 만났을까 싶었는데 그놈이 사기를 아주 작정하고 쳤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대단한 사업을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아픈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하다가 사업도 망하고 빚까지 졌다고 해요. 여자의 모성애를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그 덕에 자기가 바라던 대로 물주 얻었다 생각하고 호의호식하고 지냈던 거예요. 고아인인 저를 데려다가 자기 부모님 수발 들게 하고 식모처럼 부려먹더니 이제는 돈 많은 세부인들을 여서 자기 지갑처럼 쓰고 있었다니 이래서 쓰레기는 함부로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던데요. 정말로 그 인간은 살아도 몇 번이 됐더라도 그렇게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 사람이 남을 속이고 속여먹는 것을 보기에 참을 수 없었네요. 사모님은 제가 아닌 다른 분보다 똑똑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의와 마음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처럼 몸과 마음을 다 주기 전에 이혼하세요. 그 순간에 자기 속을 들킨 것에 화가 난 것인지 전 남편이 습관처럼 손을 올려 쳐올리려 했습니다. 제가 반격하자 이전에 늘 그랬던 것 같이 손을 올리던 그 놈이었으니 어쩔 수 없네요. 아, 이것이 진짜야? 너 혼자 올바르게 살면 그만일 거야.
내 인생도 함께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할까? 우리 둘 사이는 이미 끝난 이래.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니? 이거 봐, 이러한 소년 습관도 아주 안 좋은 것이래. 남편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야. 여보, 그런 사람의 말들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는 고아로 자란 것으로 알아서 질이 나쁘다고. 단지 무시해. 응, 그러나 결국 무시당한 건 나가 아닌 그 사람이었어. 아마도 내 말이 맞다 생각한 건지, 그 사람이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서 그런 건지. 결국 모인 어머님은 그 사람에 속았다며. 분노하며 전 남편을 때리고 있었어요. 이 새끼야, 나는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놈팽이 같은 놈이 나를 희롱해. 야, 내가 여튼 나한테 한 거짓말이 얼마야? 총각의 효자라 그러더니 대체 어디까지 거짓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서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사모님이 옆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져서 피하지도 못하고 얻어맞은 전 남편은 몰골이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사람이 잘못될까 보다. 그 좋은 집에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 망가져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그 인간이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번에 이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한동안 많은 소란이 있었고 전 남편은 재혼한 부인에게 혼을 당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저 대신 분노를 풀어떨었어요. 왜 저도 그 사모님처럼 행동하지 못했는지 과거에 다시 한번 미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를 가만히 둬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힘들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어요. 하지만 널 용서한 것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물건을 싸서 지금 당장 나가. 여보, 이럴 필요 없어. 응, 우리는 그동안 좋았잖아.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은 다 인정할게. 근데 내가 당신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 나 개과천선했어. 전현이랑 살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당신이랑은 아니라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응,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리고 한 번 그런 놈이 두 번을 못하겠어. 됐으니까 빨리 내 집에서 꺼져. 그렇게 사모님은 그놈을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당연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이런 말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하고 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뭘 했길래요? 자기 지갑을 꺼내며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어려운가요? 그냥 모르는 척해도 되었을 일인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쪽 아니었으면 아마 사기꾼에게 제대로 당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단지 그 대상이 또 다른 여자를 괴롭히는 행동이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처럼 여자가 다시 생길까봐 불쌍해서 거기에도 이유는 있지만 그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저는 그래서 그 고마운 인사를 받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사모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번이나 말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쟤도 쟤요. 나는 나름의 복수가 된 것 같아서 마음속에 묶인 감정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후 계속해서 느낀 답답함이 해결되었고 그 순간 우연한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때 우연히 만난 사모님이 그 이후로 제게 맡아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사모님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이혼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혼인 무효를 제기하고 그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요. 좀 좋으면 어떻게든 물고 늘어진다는데 가능할 거예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돈을 많이 들이겠지만 내 능력에는 그 정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저 인간 집행유예였지만 전과도 있어서 이번에 고소당하면 정말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나야 돈 몇 푼 받자고 그런 인간이랑 실험하는 게 아니니까. 이참에 아주 콩밥 먹고 제대로 썩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없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놈이 여자를 등쳐먹으려고 들러붙은 거니까 그 정도 죄값은 받아야죠. 그런 놈들은 아예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해야 하는 건데요. 정말 그렇죠. 나도 늙었나 싶다가도 남이라고 신경 안 써왔던 내가 그런 사람에게 연민을 다 느낀 걸 뭐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자기가 어렵게 부모를 봉양하다가 부모를 보내고 난 후 외롭다면서 다가오지는 않았어도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자기 덕분에 다행이에요. 더불어 8살이나 연상이던 언니는 어릴 적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미용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강남의 고급 빌라뿐만 아니라 건물 몇 채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피와 같은 재산이 그 사람에게 다 빼앗겨질 뻔했는데 내 덕분에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신혼 초부터 서로 믿음을 가지자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자꾸 궁금해했었습니다. 건물도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명의를 돌려달라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언니가 꼼꼼한 성격이어서 그놈에게 경제 권한을 넘기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언니처럼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 속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긴 그 사람은 사람의 빈틈을 파고들고 살살 구슬리는 것을 잘했으니 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서운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좋은 동지를 한 명 얻었습니다. 후로도 저는 언니에게 도움을 받으며 계속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도 저도 다른 가족이라고는 없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남자를 믿고 싶지 않아서 통하는 게 꽤 많다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만나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가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부디 나쁜 인연을 만들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